네, 연희 씨, 우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조금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그래도 뭐 봄은 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봄 아마 벌써 왔어요? 마음으로 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아, 그렇구나. 벌써 봄이 오셨구나. 막. 그럼요. 전 아직 추워요. 이제 연희 씨가 재판도 받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빨리 북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아직 추우신 네, 거고 마음이 아직 추워요. 저는 그 남북 화해를 기다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이제 봄을 기다리는 거죠. 듣기만 해도 포근해져요. 자, 오늘은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열망을 담아서 네. 북에 가면 여러분이 꼭 그 가보셔야 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를 가던 뭐 이제 사람들 다 맛집 찾아다니고 뭐 관광지 찾아다니고 뭐 멋있다는 데 다니죠. 뭐 그것도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프랑스 파리에 가면 뭐 루브르 박물관이 있듯이 그 나라의 역사, 이 나라의 시민들, 인민들, 이 역사를, 사회를 만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움직여 왔나를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우리 왈가왈부 가족들처럼 고급진 분들의 어떤 그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북에 가면 평양에 조선혁명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 중에 뭐 북에서 이제 또 평양 시민 아니십니까, 연예님이? 네. 예, 조선혁명 박물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네네.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 당연히 못 가봤어요. 저는 그래서 그 누구보다 가족분들 북에 가보신 분들께 이제 저는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아예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교류 협력이 풀리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이 왈가왈부도 조인한 겁니다. 제가 조선혁명박물관은 네. 제일 많이 갔을 때가 94년도 김일성 수고했을 때 그때 그 7월 8일부터 8월 8일까지 한 달 동안을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갔어요. 한 달을요? 네, 한 달을. 오. 그때 애가 태어나서 6달밖에 안 됐던 애여서 좀 갓난애기였죠. 근데 7월 8월 하게 되면 제일 장마 때 제일 힘든 날씨 아닙니까, 날씨적으로. 네. 그때 막 폭우도 내리고 막 그랬는데 그때 그 갓난아기를 얻고 한 달 동안을 그 조선혁명박물관 갔는데, 왜냐면 조선혁명박물관 자체가 만수대 운동회 김일성 만수대 운동? 주석님 입상 있잖아요. 만수대 동상. 그 동상 그 배경 뒤에가 조선혁명박물관입니다. 그 뒤에 있는 네, 게. 그래서 만수대가 김일성 동상이 있고 그 옆에 붉은 깃 쫙 동상 있으면서 인민군대들 뭐 전투하는 거, 무슨 뭐 퍼 쏘는 거 뭐 이런 거가 쫙 있거든요. 네네. 그 옆에가 조선혁명박물관이고 조선혁명박물관 하게 되면 북이 건국돼서 이때까지 조선이 왔던 역사들 자료들이 매 관마다 쫙 준열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혁명박물관. 또 그 만수대 하게 되면 김일성 광장 그래서 김일성 광장 지나서 네네. 예, 지나서 이제 옆으로 만수대 언덕으로 있지 않습니까? 걸어서 갈 만한 거리인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네네. 그래서 그 하면 남쪽 분들 가시면 조선혁명박물관 가게 되면 아마 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걸 한순간에 아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을 가져온 거는 그 조선혁명박물관에서 83호실 83호실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83호실에는 뭐가 있냐면 북의 건설의 대전성기에 대해서 북의 건축학에 대해서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박물관에 가면 북의 이제 건국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 북이 이제 그 세워진 이후에 쭉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렇죠. 북의 건설의 번영기, 그게 대충 보니까 2013년 전후의 시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의 건설의 대전성기 하게 되면 2013년을 말해요. 정확하게 2013년. 네, 2013년. 네. 북이 2012년부터 무슨 미래과학자고리여 뭐 해가지고 건설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는 그 북의 전문 70년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2013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2013년대 바로 우리가 흔히 남녀분들 다 아실걸요? 마식령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 네. 원산 갈마지구 옆에 있는. 네. 그다음에 문수물놀이장. 문수물놀이장. 그다음에 억류 아동병원. 네. 그다음에 뭐 유경순 치과병원, 뭐 여러 가지.
아이고 우후죽순으로 순간에 한 1년 동안에 쫙 다 일어났던 그 다음에 은하과학자거리라던가 은하과학자거리. 네. 네네. 그래서 그래서 2013년을 가장 최고의 건설 전성기라고 부르면서 그 83호실에 그 전성기에 대한 자료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서 보게 되면 촉 들어가게 되면 마신령 스키장이 놓여 있는데요. 네네. 모용도? 모형포 쫙 산에서 그 스키장 내려오는 거 그 있는데 마신령 하게 되면 정말 너무 험하고 힘들어서 말도 쉬어간다는 그 말에서 말이 쉬는 고개, 네, 마신령. 그래서 말이 그만큼 험한 산이다 해가지고 마신령이라고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마신령 하게 되면 정말 산세나 정말 뭐 신의 물새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던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험악한 것이었는데 마신령 스키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발기하지 않습니까? 건설해야 된다 해서 그 임무를 인민군대한테 줍니다. 북은 뭐든 살림집이든 뭐 도로든 무슨 뭐 이런 관광지든 일찍 건설은 군대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그런 데서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군비가 팽창되고 탱크요 뭐요 가장 많은 게 우리 한반도 아닙니까? 그렇죠. 유럽이고 뭐 전 세계 다 모아한 것보다 아마 한반도가 제일 많은 비율이 차지할걸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네. 남이나 북이나 남쪽에도 뭐 탱크나 무기 많으니까. 그러면 북에서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군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대책이 뭐냐면 이 군인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돌리는 것으로 해서 저희를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모든 건설이나 이런 것들 인민군대가 했습니다. 그래서 끝내서 이 인민군대들이 딱 7개월 동안에 마신령 스키장은 7개월이 아니구나. 하여튼 이 마신령 스키장이 이렇게 건설됐는데 네. 그 건설됐을 때 2013년도에 와서 현지도 해가지고 봤는데 그때 제일 좋아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 못 살 곳에서 새소리만 들리던 곳에서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온 전국의 사람들이 마신령 스키장에 겨울이면 스키 타러 가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신령 스키장이 건설될 때 있었던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특히 은하과학자 거리라고 있어요. 네, 은하과학자 거리가 저기 그 2018년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방북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매스컴에서 많이 광고를 했죠. 갔었나요, 문재인 대통령? 아니 거기는 안 가지. 그게 붐이 돼서 그 2018년도에 우리가 북에 대해 관심도 많이 생기고 평양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은하과학자 거리를 보니까 정말 평양이 상전벽했구나. 뭐 이렇게 해서 매스컴의 조명을 많이 받았죠. 네. 이게 은하과학자 거리가 2013년도 8월달에 8월인가 9월인가 중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네. 7개월 동안에 딱 만들어진 거예요. 한 1000여 세대가 만들어졌는데 네네. 그게 7개월 동안 8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좋고 2013년이고 다음 해 2014년도에는 위성과학자 주택지구가 또 일어섭니다. 위성과학자 주택지구요? 네. 그것도 엄청나게 큰 지대인데 네네. 원래 거기에 과학자 지구가 있었어요. 있었다가 2012년도에 운하과학자 거리를 만들면서 새로 다시 개건하면서 2014년도에 위성과학자 주택단지 만든 거죠. 이게 평양이 아니에요. 지방이에요. 그래요? 네, 평성인데 지방인데 평양시라는 명칭을 가진 게 이 평성 운정구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평성에 국가과학원이 있어요. 국가과학원? 네, 네네. 평성이 가장 과학자들 어떤 그런 단지인데 과학단지인데 거기에 과학자들과 하다 가면 퇴직도 하고 나이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일하다가 대학에서 퇴직도 하고 그런 퇴직한 분들이나 현재 과학연구사 부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과학자 주택거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퇴직하신 어르신들도 거기서 계속 살고 있고 그래서 아예 그 주변을 과학자 주택 단지를 만들고 그 지역을 평양시 운정구역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성시 안에 있으면서 평양시 운정구역으로 명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 고난행군 시기만을 기억하면서 북이라는 체제가 일반 시민들, 일반 사람들, 일반 인민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무시하거나 경시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 그거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도 물론 과학자들이 우리가 존경도 하고 뭐 교수도 하고 하지만 그 이상으로 북에서는 지금 은하과학자 거리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위성과학자 주택지구가 준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2010년 이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제 관심이 있고 찾아보시면 또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만
19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남과 북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서울대, 당시 이제 경성제국대학에서 서울대로 바뀌면서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북으로 많이 갑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왜 북을 선택하게 될까? 그 얘기는 사상이나 이념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승만 정권이 보여준, 그리고 정치체제가 잘못됐을 때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왜 조국을 버리고 내가 진짜 나의 재능을 진짜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한번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올라가고 뭐 변화하고 얼마나 또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이 추동해내고 하는 것들이 꼭 돈의 문제는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뜻하고 싶은 거를 해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과학기술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뭐 코드셰프에서 1등 한다든지 하는 것이 뭐 진짜 반북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뭐 때린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강제로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찬일이 얘기하듯이 뭐 뭐 여자를 대준다고 그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가 흔히 고난의 행군을 많이 기억합니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연예인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북이 누구나 이제 좋은 시절을 기억하고 싶은 거니까 북이 그 고난의 행군을 이겨내고 2005년, 2010년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이걸 다 떨쳐내고 강한 국가 그리고 정상 국가로 다시 탈바꿈하는 그런 어떤 시점을 2013년으로 잡아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준비되어 왔던 이런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어떤, 그리고도 지금 7년이 지난 겁니다. 이제 북이 많이 변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동포로서 어떻게 받아 안을까? 맨날 뭐 개혁 개방하라고 윽박지르고 떠들 게 아니라 그건 미 제국주의자들이나 하는 거고 미국 놈들이나 다른 놈들이나 나라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같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걸 개혁 개방해 나갈까, 같이 번영해 나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좀 소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우리 지금 뭐 인공위성 쏘고 네네네. 탄도미사일 뭐 준비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네네네.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2013년도에 이렇게 멋있는 건축에 분들이 서서났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먹을 게 많아서 남아 돌아가서 뭐 풍요로 와서 구석에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죠. 네. 정말 허리띠를 저이면서 힘든 상황에서 만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오늘은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좀 힘들어도 우리 자식들은 좀 더 희한한, 좀 더 발전된 모습을 넘겨줘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그 본인들이, 직접 참가자인 본인들이 마음이 우러나고 진심이 와닿지 않으면 강제로 채찍으로 때려도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게. 근데 정말 그 본인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그 정권이 하는 정책이라던가 그 저게 모든 시스템에 완전히 매혹이 되고 이거야 하고 내 몸을 바치고 싶어 할 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학자들 보게 되면 북은 항상 과학 중시, 인재 중시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과학자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대우를 해주거든요. 네. 우리가 미래 과학자거리, 연명거리, 이게 다 과학자들을 위한, 대학 교수들을 위한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했던 게, 대학 과학자들이나 뭐나 한참 자기 술 모였을 때 막 써먹다가 퇴직해서 술 먹었을 때 내버리면 그건 누가 따르겠어요? 그렇죠. 안 따른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나도 버려질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여기 마음에 진심이 안 닿는 거예요. 나먹을 그렇죠. 생각만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켜보기에도 나보다 선배들 뭐 크게 큰 일은 한 거 없어도 그래도 과학계에서 뭐 정사하고 했던 사람들이 퇴직하니까 정말 국가에서 아무 걱정 없이 새 집을 주고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공대해주고 내세워주고 이러니까, 야, 나 이런 정책이라면 나도 정말 뭔가 바치고 싶고 내 자식도 나를 그렇게 우러러보겠지? 이런 것 때문에 한단 말이죠. 예술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예술인 젊었을 때 한 때 아닙니까? 네. 우리 예술 보게 되면 소녀시대 뭐 이런 막 걸그룹 이런 거 많아도 다 초년청각 때 젊었을 때 한때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거지, 나이 들면 거기 성대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가수 젊었을 때 한참 써먹던 가수들이 나이 먹어서 술 먹다고 해서 그냥 버려지면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북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제가 중구역 아닙니까? 네네. 중구역 딱 앞인데 우리 집 딱 옆에가 중구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 두 개가 원통으로 쫙 돌아오는 아파트가 바로 예술인 아파트라고 있어요. 예술인 아파트. 예, 네. 그건 작가라던가 가수라던가 배우라던가 예술인들이 들어가는 아파트란 말이죠. 퇴직한 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퇴직하고 집에서 놀던 예술인들도 나중에 뭐
공화국 창건 뭐 맷돌이 하면서 나이 먹은 할머니나 연세 되신 분들 다시 무대에 세워줍니다. 너 가수들의 무대 해가지고 그러면 정말 소녀 때 불렀던 무대를 자기가 늙어서 할머니 돼가지고 무대 다시 서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끝까지 내 나라는 나한테 나라가 있구나. 내 나라는 내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는구나. 이런 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엇을 먼저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했던 공로, 그게 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한 사람도 있고 뭐 항일투쟁을 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뭐 과학자면 과학의 현장에서 재능이 있는 사람은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연예인이라고 하죠. 뭐 연예인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그 대중들과 함께 공감했던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꼭 물질적인 보상도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사람이 뭐 돈을 뭐 100억이면 많다고 해야 되나, 뭐 1조면 많다고 하나, 뭐 재벌집 회장들이 10조를 가진다, 2조를 가지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큰 차이가 있을까? 그거보다는 저 새끼 저놈 나쁜 짓 해서 돈 벌었어, 돈병철이야 라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진짜 훌륭한 삼성, 국가의 삼성, 민족의 삼성, 나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랑감, 자부심, 예? 이 욕먹고 나쁜 짓 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사회를 혹시 좀 서로 보고 배우면서 뭐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 싶고, 이제 제가 말씀하시는데 조금 찾아봤던 이유는 제가 이 원전을 안 와서 연희님, 그래서 저희가 이 동영상 원전이 있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연속 참관기, 위대한 역사, 빛나는 전통, 조선혁명 박물관을 찾아서, 그 중에 건설의 대번영기입니다. 그래서 조선혁명 박물관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2010년 후반기, 2013년을 전후한 그런 어떤 발전된 모습들을 저희가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앞에 책이 좀 있는데 저희가 다른 영상에도 좀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요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시절의 경제발전 전략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고난의 시기를 거치긴 했습니다만, 그 시기를 거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 넘어가는 어떤 진짜 뭐 북에서 얘기하는 이 건설의 대번영기가 이 시기의 경제발전 전략이 축적이 돼서 쌓여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축적이 돼서 쌓여서 이어진 게 아닌가 싶고, 조금 전문적으로 궁금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책을 구해서 뭐 사셔도 좋고, 뭐 박물관에 죄송합니다. 도서관에 신청을 해서 박물관에 들어가기는 아직 좀 이르네요. 예, 도서관 신청을 해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체계적이면서 조금 정리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제목만 보고 책을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저도 선물 받으면 열심히 읽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북에 대해서 이모저모도 소개합니다만, 이런 어떤 북의 흐름, 경제 전략의 흐름, 자본주의의 어떤 경제 전략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실은 우리도 보면 사실은 자본주의적인 식으로 미국이나 뭐 경제 선진국들, 뭐 사실 제국주의자들이 얘기하는 대로 했다면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겠죠. 찬반은 있지만 계획 경제를 해서 경제 개발을 통해서, 사실은 이거는 완전히 자본주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계획을 세워서 경제 개발 계획으로 이렇게 이루어 왔고, 거기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땀이 들어가 있고, 전태일 열사를 비롯해서 수많이 그 부의 축적, 자본의 축적을 위해서 쓰러져간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기라고 생각을 하고, 북은 과연 그런 시기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혁명박물관, 그리고 뭐 거기에 관련된 책을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없어요. 네, 오늘은 여기서 정리할까요? 네. 네, 여러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